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8년간 노인복지와 건강보험을 연구해온 김복지 박사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병원 다니실 일이 많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 아픈 곳도 생기고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참 신경 쓸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병원비예요. 어제도 시청자분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박사님, 저희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는데 한 달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서 계산서 받을 때 그 순간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나오면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병원비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28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정말 놀라운 제도가 숨어 있어요. 바로 병원비를 돌려주는 마법 같은 제도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인천에 사는 72세 이할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넘어져서 다쳤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수술이 복잡했죠. 병원에서 계산서를 받아보니 450만 원이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 통장에 280만 원이 짠 하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할머니도 이게 뭐지? 하고 은행에 전화까지 했대요. 혹시 잘못 들어온 돈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준 돈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할아버지도 심장 수술 후에 300만 원을 돌려받으셨고 부산에 사는 75세 최할머니도 백내장 수술비를 돌려받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10명 중 9명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고스란히 다 내고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돈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작 우리가 써야 할 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도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보물 같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좋은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총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물찾기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미리 살짝 귀띔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까지 다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꿀팁까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노하우들 말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도 병원비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정보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넘은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마치 정부에서 여기까지만 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질게요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병원비를 200만 원 냈는데 여러분의 상한액이 1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인 9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 상한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은 1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최대 826만 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은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110만 원만 넘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분들도 1년에 826만 원을 넘게 병원비를 내시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병원비가 해당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비, 수술비, 약값, 검사비가 모두 포함돼요. 하지만 MRI나 임플란트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진짜 보물찾기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28년간 만나온 분들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몇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천에 사는 72세 이할머니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분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450만 원을 내셨어요. 월 연금 100만 원으로 생활하시던 분이라서 이 돈은 정말 큰 부담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28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처음에 설마 이게 사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셨는데 정말 진짜였어요. 이 돈으로 손주들 학용품도 사주시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대구에 사는 69세 정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고혈압 환자셔서 매달 약값으로 13만 원씩 1년이면 156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계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공단에 전화를 해보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정할아버지의 상한액이 120만 원이었는데 1년 동안 내신 병원비가 그걸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과분인 36만 원을 환급 받으셨어요. 정할아버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다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광주에 사는 76세 윤할머니예요. 이분은 백내장 수술로 350만 원을 내셨어요. 사실 이분의 아들이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윤할머니가 평소에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데 그 비용까지 합치니까 환급 대상이 되셨던 거예요. 결국 200만 원을 돌려받으셨는데 윤할머니는 평생 보험료 낸 보람이 있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만성질환 때문에 꾸준히 병원에 다니시거나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받으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편지를 받지 못하셨어도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직접 지사에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공단에서 편지를 받으셨다면 근처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만 챙겨가시면 돼요. 신청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요. 먼저 우편을 받은 경우예요. 보통 8월이나 9월에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안내라는 편지가 와요. 이 편지를 받으시면 계좌만 등록하시면 돈이 들어와요.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편지가 분실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신분증과 계좌번호 딱 2개예요. 복잡한 서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우편을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병원비를 내셨다면 지금 확인해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약값이나 검사비도 모두 포함되니까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초기 치매이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중증 치매이신 경우에는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니까 공단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제도는 정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안전망이에요. 다음에는 더 자세한 계산 방법과 놓치기 쉬운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냥 정부에서 베푸는 시혜나 혜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낸 그 보험료로 만든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라고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것이에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고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병원비 때문에 잠 못 주무셨던 분들, 계산서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전화하실 때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혹시 처음에 연결이 안 되면 조금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문의가 많이 늘어서 좀 바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연결해서 확인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천의 이 할머니는 280만 원을 돌려받으셨고 대구의 정할아버지는 36만 원을, 광주의 윤 할머니는 200만 원을 돌려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매년 새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올해 환급을 받으셨다고 해서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병원비를 많이 내시게 되면 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확인해 보시는 걸 잊지 마세요.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박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복잡한 일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해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거든요.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니면 옆집 며느리나 이웃분들에게 부탁해 보셔도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정말 아까워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 사는 황할머니라는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공단에 전화해서 70만 원을 환급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고마운 게
마을 어르신 4분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4분도 모두 돈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황할머니는 박사님 덕분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다 돈 찾았다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도 여러분처럼 평생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보물찾기 성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환급을 받으시게 되면 진짜 돈 받았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댓글을 보시면 나도 해볼까 하는 용기를 얻으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돈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8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시잖아요.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나도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지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요. 1577에 1000번 꼭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